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께서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남은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혁신국의 김영우 국장입니다. 오늘은 그 5대학 금융학 척결 대책의 네 번째로 꺾기와 같은 그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남용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절을 시키고자 하는 대책입니다. 추진 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입니다. 기본 방향으로 금융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서민 등을 상대로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삭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단코자 우선적으로 꺾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송 남용 행위, 세 번째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 미반환 행위, 그다음에 포괄 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이 네 가지 방향을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꺾기 근절 대책입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그 꺾기 적발 건수는 좀 감소하고 있는 추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강화된 꺾기를 우회하려는 편법적 행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 그룹 내 계열사를 활용해서 편법적으로 꺾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로 그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 감시 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꺾기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테마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위 4개의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해서 계열사를 이용한 그 편법적 꺾기 등을 검사하고자 합니다. 검사 시기 및 방식은 자료 분석을 거쳐서 꺾기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올 상반기 기준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편법적 꺾기 행위에 대해 금융 이용자의 신고 및 내부 고발 활성화를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엄중 제재를 취하고자 합니다. 꺾기 그 두 번째 그 내용으로 감독 사각지대 및 규제 차익 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업권별로 이 꺾기와 관련한 규제 기준이나 규제 시스템이 구축하는 정도가 상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호종합의 경우는 꺾기 규제가 최근에 도입되어서 시행 초기에 있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햇살론과 관련한 제한적 꺾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과 달리 일부 업권의 경우 이 사전 차단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책으로 우선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공감 없는 각 중앙회 검사 결과의 적성성 여부를 확인하고 또 일선 조합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금융권역 간 규제 차익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저축은행에 그 사전 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햇살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꺾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2014년 말 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호 금융권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꺾기 규제의 그 탄력적 운영과 그 운영과 관련해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및 서민 보호를 위해서 꺾기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일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그 꺾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현 규제 수준이 필요하다 또는 불편이 있어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들이 상당
수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기 임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금융상품의 일률적인 가입 제한 등에 대한 불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꺾기의 규제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금융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꺾기의 두 번째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 행위를 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분쟁 조정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91건으로 대부분 보험사가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의 이런 과도한 소송 행위는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소송 수행 능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감을 주어서 합의 조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신중히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소송 제기 관련 전결권도 상향함으로써 좀 더 신중함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소송 제기 현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소송 제기 현황을 좀 더 비교 공시 제도가 보다 효율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송 제기 실태 점검 및 원인 분석입니다. 소송 제기가 과도하게 많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 제기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아울러 실태 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다수의 소송 제기되는 유형과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송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한 이 불공정 행위 유형에다가 부당한 소송 제기 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법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가 된다면은 이 위반 시 과태료를 1,000만 원 이내에서 부과하는 조항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서 좀 더 과태료 부과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 미반환 행위의 시정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일부 은행이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적극적으로 반환 노력 없이 고객의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미지급하고 잡수익을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권은 상계 잔액 반환 절차 등에 대한 고객 앞에 통지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실태 점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권역에서도 상계 잔액 미반환 사례가 있는지 전면적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실태 점검 결과 미반환 사례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고객에게 통지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반환 불가능한 잔액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융권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크게 마지막으로 음성적인 포괄 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 개선 부분입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과도한 채권 보존 관행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포괄 근저당 및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금융조합 등 일부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이런 포괄 근저당 및 연대보증을 여전히 요구하거나 또 편법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한 대책으로 전면적인 점검을 좀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포괄 근저당 및 연대보증 금지 제도가 제대로 시행하는지 일제 점검을 하고 금감원은 중앙회의 적정 여부를 점검을 한 후에 일선 조합을 대상으로 표본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고 제보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음성적인 포괄금융당 및 연대보증 행위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인데 이거는 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그동안의 그 추진 현황과 일부 사례를 적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